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 다음 기회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TV나 신문, 인터넷 이런 대외 활동에서는 일목이박사라고 하는 필명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일목균형교 원전을 2001년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관련해서 TV 그리고 출판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라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만은 그 균형표의 시작점 당시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놔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이론 중에서 차트, 그 차트 중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작성법, 그다음에 이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균형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그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균형표 이론을 보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론이 단순한 한두 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선 일목균형표 이론 자체가 다른 실세장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려진 것이 좀 최근입니다. 물론 제가 한글판 일목균형표 원전을 완전히 번역해서 나온 건 이제 근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은 그래도 균형표 이론의 이용자는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이용을 하더라도 아주 수박 그다기만 익혀서 쓰는 분이 많은데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소한 분야를 접하면 당연히 모르고 어렵고 좀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유한준이라고 하는 학자가 했다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유산 답사기 용준 교수가 쓴 책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죠. 지적위진에 애적위진간 간적축지 그리고 이비도축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다 그랬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그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면 더 깊게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알게 되고요. 알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고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다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시장, 시세장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창이고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니 분석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러면 투자의 결과랄까 이런 것들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비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선물 세트와 관련해서 저희 같은 구세대들은 썩 그렇게 그 좋은 느낌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군대에 있으면서 명절에 나오는 종합선물 세트를 보면 과자 메이커에서 그동안 잘 안 팔리던 것까지 막 묶어서 보내버려요. 맛있는 거 몇 개 있으면 별로 맛도 좀 없는 거. 왜냐하면 내가 가서 골라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종합선물 세트이되 이것을 만든 일목산인이 이분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수많은 자기가 평생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수많은 어떤 방법들 이런 패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걸 다 알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혹은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딱 추려 가지고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종류가 많긴 해요. 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장을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1, 2차원의 분석을 3차원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3차원을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소는 다른 이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거나 가볍게 넘어가는데 균형표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언제입니다. 언제 시세가 전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후행성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이론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만 예비 계산, 미리 계산해 놓는 이런 것들이 후행성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검증기간입니다. 뭐 사케다 이론이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든 그랜빌 이론이든 이미 나온 지가 뭐 오래됐죠. 물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인문기능표도 마찬가지로 1935년경에 완성이 돼 가지고 그 일목산인 이분이 82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검증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 후학들에 의해서도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것이 얼마나 적중률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의학 물품과는 좀 다르게 우리 인체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제약들은 임상 3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부작용도 없고 완치율이 높아야만 사용이 되지만 정보시장에 사용되는 시세장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100%가 없거든요.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 수준의 그 유용성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 기간을 오랫동안 거쳤다. 예, 이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목균형표 이제 차트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균형표 이론 속에는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목균형표죠. 이따가 이제 보실 그림. 예. 그것은 이제 일본과 주봉이 있고요. 자, 원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목균형표 원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 말고요. 원전 속에서 균형표 일본과 주봉, 지수와 종목의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중형, 소형, 우리로 치면 대형, 중형, 소형도 있지만 그 업종별로, 섹터별로 차트들을 그려가지고 상호 비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주봉, 종가만 가지고 그리는 방식. 종가만 가지고도 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봉으로도 그립니다. 종가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주간 중간 가격선, 중가선. 이건 뭐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뭐 이러 한자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구주 시종선도 그렇습니다. 9주간의 시가와 종가로 그리는 봉. 그다음 9일봉이 있어요. 9개의 9일치의 봉을 합쳐서 이걸 이렇게 캔들로 만들어서 그려 나가는 방법. 그다음 대등수치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나옵니다. 이것도 특정한 시간 단위, 흘러간 시간 단위를 아예 봉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호 비교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아무런 보존 지표 없이 그냥 여기 일봉이라고 했는데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캔들만 그려진 이런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트는 가격 이건 봉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수 같은 거 선으로 그리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봉 차트로 그리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지행스팬, 후행스팬이 있고요. 국내에는 후행스팬으로 번역이 돼 나와버리는 바람에 원래는 지행스팬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표 차트는 통상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해서 하락해서 상승 전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뭐 대체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가 좀 생소한 부분이 일반적인 차트는 여기서 현재 시세와 동시에 모든 보조지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일목균형표는 이 앞쪽에 그림이 뭐가 나가 있고요. 뒤쪽에서 뭔가 그림이 따라옵니다.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용어로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전환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기준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을 후행스팬, 지행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이용법부터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나갈 것입니다. 그 전환선과 기준선, 전환선은 이것은 뭐 일봉이든 분봉이든 T이든 월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포함 9개 봉의 고가와 저가의 중심 값으로 그리는데 여기서 전환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당일 하루는 전환점이 되겠죠. 전환점 중심으로 그립니다. 이것을 쭉 연결하면 이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시세 흐름. 균형표에서는 9개 봉이 가장 그 시간 단위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과 가속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저희 해석이고
이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은 26개, 26개 봉의 고가 저가 중심이다. 이 기준은 이런 것들 기준 그렇죠. 시장의 중심이 되고 기능표 차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표이고요. 개선이고 그 다음에 원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수는 종가로도 거래도 된다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종가선으로 안 그리고 봉으로 그려서 보고 있죠. 봉으로 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시세가 이제 이렇게 봉이 흘러왔다고 했을 때 오늘 포함 혹은 현재 봉, 이 분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 9개 봉. 이 시간 안에서 고가 저가를 찾습니다. 고가가 여기 있고 저가가 여기 있고 이 절반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전환점이 됩니다. 이거 일자에 따라서 연결이 나가면 전환선이 되는 것이죠. 이 일수도 9일이죠. 그럼 9일의 중심은 이날은 점이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을 연결해서 전환선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려놓고 보면 마치 이평선과 좀 비슷하죠. 근데 이평선과 다른 점은 이동평균선은 뭐 일단 종가를 그린다고 했을 때 매일의 종가를 더해 가지고 만약에 9일 이평선이면 종가를 전부 더해서 나누기 9를 하죠. 그래서 평균이고요. 이것이 매일 세 날짜 들어가고 두 날짜 빠져나가면서 이동을 해 나가니까 이동 무빙해 버리지. 이동 평균 그리고 선이 되는 것이죠. 균형표는 이렇게 전체를 합쳐가지고 나누기를 하지 않고요. 많은 선들이 중심값을 잡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아까 전환점이 9일 9개 봉이었다면 기준선 기준점은 26개 봉입니다. 현재 봉 포함 26개. 그 안에서 고가 저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절반을 냅니다. 그래서 균형표에서 왜 9와 26이 나왔느냐 하면 이건 시간론 가면 배우겠는데요. 일목균형표의 시간 어떤 리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가 9입니다. 그래서 2배 하면 17이 되고 3배 하면 26이 되니까 이걸 다시 2배 하면 52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3번 반복하면 76 이래 3, 6, 18, 78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겹치는 걸 중간에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 양편 넣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오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면 전체는 이게 5개 봉이죠. 그래서 일목에서는 이걸 올라가는 거 3, 이건 겹칩니다. 내려가는 거 3 그럽니다. 그래서 5개 올라갔다가 5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전체가 9가 돼요. 10이 되는 게 아니고 그 17은 9개 올라가고 9개 내려와서 2, 9, 18인데 빼고 17. 여기에 9는 그냥 더합니다. 또 빼면 25로 해서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여기 다시 9를 더해서 이게 26 N자 파동. 그러니까 시간 배열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려 놓고요. 그래서 26일을 일목에서는 1기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의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일이 1기면 이제 이것을 3배한 76은 뭐 1순위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론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세가 현재 가격의 종가는 양봉이니까 여기 있죠. 종가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9개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색깔 봉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보면 고가는 18만 원에 있고요. 이 안에서 저가는 16만 9,500원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17만 4,750원이 나옵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것을 매일매일 산출해서 더하니 전환선이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오늘로부터 26개 봉, 26개 봉이 뒤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시간마다 색깔을 달리 넣게끔 만들어 놔서 이런데 이 26개 봉 안에서 고가 저가를 찾아보면 고가는 18만 원이고 저가가 16만 500원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해서 다시 나누니 17만 250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면 기준선이 되고요. 현 차트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요.
현재 시세가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이만큼은 정배열이죠. 그 다음 기준선이 우상방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만 가지고 그려보면 뭐 이건 여러분 여기 왜 2013년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이 그림들 여기에 동원되는 파워포인트들이 제가 2013년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 24회의 강의에 사용했던 그림 파워포인트를 일부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예, 뭐 다시 다 만들지 않고 일부는 갱신하고 나머지 큰 문제 없는 것들은 그대로 그냥 사용 중입니다. 당시 그 삼성전자는 보면 121만 3천 원을 바닥으로 여기서는 돌파하다 말다 여기서 올라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를 합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에서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 그러죠, 그죠? 그 이후로 전환선 위에서 놀다가 조정이 한번 왔는데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타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지지선, 이걸 2차 지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육표 안에서는 이 9일 전환선과 26 기준선이 어쨌든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선입니다. 이것은 뭐 이평선과도 이용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균형표의 중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이용법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예비 계산이 쉽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균형표는 중심값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이라는 말을 가져오면 저는 뭐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저울 있죠. 천칭 저울 보면 왼쪽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g이라 그러면 그죠?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을 아니요. 무게 그 계량의 단위가 되는 1g짜리를 올리고요. 오른쪽 접시에 뭔가 이제 약이든 뭐 우리가 음식물이든 재료든 놓아 가지고 이 바늘이 정확히 가운데 서야 이 양쪽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같죠. 이걸 우리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세는 매수와 매도세가 만나 가지고 그 합일점에서 체결이 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은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죠. 점점 위에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올라갑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강하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수고 이게 매도세다 혹은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시간대의 중심 가격을 놓고 그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강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시장의 균형을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 한눈, 일목, 균형, 밸런스, 표, 그것을 보여주는 차트, 그래프, 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엑셀에 공책에 가격만 적어서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컴퓨터가 그려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이 조금 옆으로 수평 구간이 길죠. 그건 왜냐하면 이 특정 기간 안에서의 고가 저가는 여기에 고정이 돼버리고 그 안에서는 빠져봐야 고가 저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이 가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특정 일자로부터 26일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이 가격 자체가 최근 고가를 돌파를 하면 이게 올라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반 30명이 우리 학반의 총원인데 뭐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을 쳤더니 반 평균이 65점이 나왔다라고 해보죠. 이랬을 때 우리 전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돌파해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 뒤에 제일 공부 못하는 애를 다른 반으로 보내버리고 공부 잘하는 애를 그보다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받으면 반평균이 올라가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할 때 최근 5일간을 그려내는데
최근 5일간에 계속 이렇게 날짜 가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새 날짜가 하나 들어오고 뒷날짜가 빠져나가죠. 상품에서는 선입 선출법, 후입 후출법 그러는데 이 날짜 하나 들어오면 뒷날짜 하나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새로 들어오는 날짜의 주가가 빠져나갈 날짜의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5일 평균선은 개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나가버렸는데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이 차트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로부터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은 여기입니다. 246.65입니다. 265와 이게 230이 티 안 되건 220 한 뭐 8이나 9나 이 전체의 절반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서는 당분간은 여러분 시세가 여기서는 이렇게 놀아봐야 이 26일 전 가격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기준선은 계속 행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으로부터 이제 26일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들어올 때마다 뒤에 날짜가 빠져나가니까 저가가 빠져나가니까 기준선이 올라오겠죠. 이런 걸 이제 수동형 상승이라고 하고요. 상승이라고 하고 내가 직접 요 며칠 사이에 이걸 돌파를 해버리며 저가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도 고가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버리면 기준선은 올라가겠죠. 내가 끌고 올라가죠. 내가 능력이 좋아서 승진을 하죠. 그러면 능동형 상승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첫날 강의하면서 지금 자세한 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집어넣어 버렸는데 어쨌든 일목균형표에서 이런 기준선들이 수평하는 구간, 전환선도 물론 수평하는 구간 마찬가지고요. 특정 일자의 절반, 특정 일자의 절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동평균선보다 그런 면에서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여기까지 딱 왔다 딛고 돌아갈 때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도 상승 절반 50% 조정을 받았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용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앞으로 나올 이제 선행서편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생김새가 이평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랜빌 법칙 있죠. 거기서 나오는 정배열, 역배열, 이격도, 과열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이격도에서 나오는 과잉상승과 과잉하락 이런 부분들, 그다음 배열의 방향 거의 대부분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9일이고 기준선이 26일이니까 이 빠른 선이 위에 있으면 정배열인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논리상으로는 일단 이렇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건 그래도 이 안에서는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단기니까 중기 이평선으로 치면 9, 26 다음에 60, 100, 122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전환선은 좀 더 이제 빠르니까 기준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기준선이 이제 우상방하는 구간은 이평선도 그렇습니다만은 추세 우하방하면 추세가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기준선이 우상방이면 강세 국면이고 상승 국면이죠. 그 다음에 이 기준선 자체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요.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반등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준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 국면이고 이 이제 반등이 좀 더 끌고 가면 나중에 기준선이 돌아서겠죠. 그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전혀 정시에 처음 오시는 분, 이동평균선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 기법을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 자체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에서 동시에 묶어서 보면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매매하기 쉽고 이상적인 국면은 바로 이런 국면입니다. 정배열 국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시세가 전환선을 한 번도 이탈 안 하면서 올라가는 장은 드물어요. 그러자면 수급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간혹
1차선을 이탈하더라도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이 구간, 이건 물론 여러분 선물 제가 60분봉을 넣어놨는데 왜 이걸 넣어놨느냐고 하면, 예, 시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그 모든 시세 움직임에 접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유가이든 환율이든 뭐 금리이든 주식 시세건 지수건, 예? 선물이건 옵션이건 일봉이건 주봉이건 월봉이건 분봉이건 틱 차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상품 혹은 대상과 그 차트 안에서 이런 국면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적어도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구름도 밑에 깔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름이 내려오다가 돌파하고, 이건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예, 이렇게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을, 예, 호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뒤에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역전과 호전이 있네요. 예, 이 역전과 호전을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여러분 호전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병세호전이죠. 아,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예, 병을 앓다가 치료를 받은 결과 호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기고 있던 경기를 졌다라고 하면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당했다 그러면 되게 역전은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예, 아주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가다가 좋게 되면 그 자체도 물론 뒤집은 것이긴 한데, 의감상 이렇게 되는 건 호전되고, 예, 좋다가 나빠지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전이 되죠. 정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호전이 나왔는데 골든크로스, 여기서 역전, 예,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선이 그보다 긴 시간 단위를 깨고 내려갈 때, 뭐 이평선도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이, 예? 예, 역전이 됐다, 호전이 됐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물론 역전 호전은 일목에서 일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세는 이렇게 그냥 항상 질서정연하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막 혼조등락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호전 역전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이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요. 이 호전과 역전이라고 하는 표현 용어는 기능표 안에서 다른 선들과의 관계에서도 전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 그 중에서도 단기선이 그보다 긴 시간의 단위 선을 뚫고 올라갈 때, 뚫고 내려올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피는 뭐 그거하고는 또 관계없이 그냥 돌파하면 호전 역전인데 대체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왜 설명을 넣었느냐고 하면, 여러분 매매를 하시다 보면 특히나 개별 시세의 경우에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갈 때는 5일선까지도 안 옵니다. 안 오고 가요. 예. 그리고 조금 양호하게 준수하게 되게 간다면 한 5일선 정도 타고 가고요. 대형주가 완만하게 가면 5일선도 아닌 뭐 예를 들어 11선을 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가장 짧은 게 이게 9일선이잖아요. 9일의 전환선이니까 내가 쓰기에 좀 늦다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일목산인, 이것을 만든 일목산인의 시대는 1930년대예요. 이후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당시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나오던 때도 아니고 실시간 어떤 뭐 시세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서 종가만 보거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1900 한 뭐 7, 80년대처럼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원에서 객장에 가면 칠판에 적거나 나중에 전광판이 생기죠. 그까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신문에 종가를 보고 할 때니까 9일만 하더라도, 예, 그게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짧게 하자면 이 라인을 굳이 5일이나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요, 분봉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은 하루 개장이 이제 6시간 현물 기준으로 30분이 돼 버려 가지고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일은 6시간 30분 개장을 하니까 60분 봉은 7개가 가고요. 그죠? 30분 봉은 13개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게 과거 같으면은 6개와 12개였단 말입니다. 그럼 5일, 일주일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60분봉은 5, 6, 30개가 가고 30분봉은 하루에 12개씩 곱하기 5 해가지고 60, 60개가 가요. 예? 60개가 가면 60분봉의 62평은 5일선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균형표의 9일은 약 10일이고 이것의 2배고 60분봉의 5일치 2배니까 60에서 뭐 6일을 빼면은 54개가 되겠죠.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봉으로 내려와 가지고 60분봉이나 30분봉에서 기준선 26 혹은 구름 상단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이평선 아니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9일 이 좀 느린데 하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좀 개별주를 매매를 하면서 전환선 9일 가지고는 이거 너무 느리다. 시세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가면 전환선하고 이격이 너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전환선이 있다래 내가 청산 매도를 한다? 이거 너무 느리다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기술적으로 뭐 5일이평선 같은 것을 이평선 하나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종목을 분봉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세는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요 약 9일간 전환선 위에서 비교적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이건 그 현대중공업이라서 아주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양봉으로 뿡뿡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순조롭게 가니까 30분봉 열어보니까 기준선을 타고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환선 지지하고 이탈하는 과정에 이 그림에서는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 상단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을 보시면서 이것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목의 시간론에서 기본 수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 수치입니다. 불변 수치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분봉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조율하려면 분봉을 30분, 60분, 15분 혹은 본인 임의로 다른 분봉을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이 수치 9와 26을 손보는 방법도 있지만 균형표에서 9, 26까지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고요. 분봉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첫 개념 설명하는데 실전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분량이 엄청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다시 다음에 세세하게 또 나올 겁니다. 전환선은 기준선을 일본 분봉으로 이렇게 이평선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현대중공업 일봉이 이렇게 갔고요. 그것을 60분봉으로는 이렇게 갔고요. 이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갔습니다. 20선을 딛고 5일선을 타고 11선까지 이렇게 조정 살짝 받는 이런 그림 구간 동안 60분 이렇게 생겼고 30분봉으로는 기준선을 안 깨고 가다가 이탈하고. 그래 내가 운용의 묘라 그러죠. 그죠? 나는 좀 예민하게 매매할까?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매매할까? 아주 더 나는 완만하게 매매할까? 21선을 볼까? 일목에서 전환선을 볼까? 기준선을 볼까? 그건 나의 선택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넓혀 잡을수록 고가에는 절대 못 팔고요. 대신에 좀 많이 흔들더라도 오래가는 시세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 올려놓고 이탈하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서 먹는 폭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어느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말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봐야 시세의 끝을 가봐야 아이고 이렇게 빠졌구나 이걸 타고 더 많이 갔구나 그죠? 아니면은 뭐 일목에 구름대는 안 깨고 이걸로 많이 가더라 뭔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목균형표 전환선 기준선하고 같은 시간의 배열인 9, 26 이동평균선을 넣고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입니다. 9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 녹색 선은 9일 이동평균선인데 여러분 신기한 게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고가 저가의 중심을 가지고 그려나가는 것이나 이 전체를 더해서 평균 낸 것이나 라인이 거의 같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오면 좀 달라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리고 26일간의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완만하게 가고요. 예,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은 이렇게 툭툭툭 꺾은 선처럼 가는데 그래도 크게 봐서는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평선은 이평선의 장점이 있고요. 일목기준선은 이렇게 중심값 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수가 26일이 지나가면서 휙 꺾어지는 이런 것들이 예비 계산이 쉽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뭐 일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해석을 덧붙이자면 특히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가 그려주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모는 중에다 그래프를 그렸단 말입니다. 그럼 특정 종목이 내가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평선 하나라도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중기 20, 60 정도 이평선을 만든다 해도 그럼 60일치 지문을 다 철을 뒤져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경제신문에 실리는 주가의 종가 있죠. 그걸 보면서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노트에다 공책에다가 60일치 가격을 다 종가를 적어 가지고 주판으로 더해서 60을 나눠야 62평선이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 날은 새 가격 더하고 맨 뒤에 날짜 빼면서 더해 가지고 또 60 나누고 이렇게 이평선을 그려 가겠죠. 그죠? 121선은 121치를 다 찾아야 돼요. 21 이평선, 5일 이평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더하고 나눠야 되는데 일목균형표는 그게 좀 쉽단 말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60일치 여기서는 뭐 아직 선행스편 구름을 안 배웠으니까 26일 가지고 갈게요. 26일치 주가를 찾아야만 이평선도 만들고 일목선도 만드는 건 같아요. 같은데 이동평균선은 26일치를 다 종가를 더해서 나누는데 일목균형표는 26일간의 종가 적어 놓은 그 공책을 보면서 26일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 이날이네, 제일 낮은 날이 이날이구나, 그거 더해가 나누기 2하면 끝나버려요. 엄청 빠르고 편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날짜가 와도 저 뒤에 26일의 일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선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격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주가가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기준선은 달라지지를 않죠. 그러다가 현재 가격이 최고가 갱신은 못했는데 날짜 경과에 따라서 26일 전 가격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이날까지가 27일차가 되면 오늘 새 주가 집어넣고 26일 전 가격은 빼잖아요.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최저점과 고점과 절반을 여기다가 공책에 적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계산이 빠르죠. 60선 중기나 100, 120선 장기 역할을 하는 나중에 배우실 선행스편 1, 2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가 저가만 찾으면 돼요. 그걸 전부 더해가지고 121치를 주판을 더해가지고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쉽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평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이 방식이 편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수작으로 계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컴퓨터로 그냥 모니터가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래서 수작업 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기준선 쓸 필요가 있을까?
그보다는 이게 시간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예,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목균형표 차트의 전환선과 기준선을 우선 작성법 간단한 해설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균형표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의를 해 나갈 예정인데 제가 일목균형표 관련해서 유튜브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2020년 5월 들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이미 2003년에 입문서를 내고 2011년에 1어 원서의 한글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뒤늦게 온 것은 제가 일단 원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 책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동영상을 찾아보니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역시나 그냥 뇌피셜로 그냥 뭐 여기저기 들었던 내용으로 실체와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좀 더 발전시킨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균형표 강의를 한다면 우선 원형, 원전 이것을 만든 일목산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사용해 보니 이렇더라고 하는 번외거나 아니면 개선된 내용은 좀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분들은 일목산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혹은 그 내용을 오해, 곡해, 왜곡해서 나오는 내용도 있다 보니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일목균형표 이론을 제대로 초기부터 도입에 노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우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나름의 그동안 이용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나눈다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가 크면 나중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갈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스팬,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억양을 뭐 고치지를 잘 못하고 있고요. 간혹 사투리가 나가거나 뭐 억양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른 아침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렇게 썩 뭐 깨끗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